자, 그러면 신체 각 부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근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골격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얼굴에서 보면은 이제 눈 주변에 이제 안윤근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어, 목덜미에서 이 어깨 쪽 뒤쪽 어깨 쪽으로 우리가 승모근 이런 거 볼 수 게 있고, 또 목 쪽에 그 흉쇄 유돌근을 있죠. 그리고 광경근 이런 게 있고, 자, 어깨 쪽에 이제 삼각근, 그리고 우리가 팔을 굽혔을 때 어, 그 굽히게 해주는 근육, 상완 이두근을 볼 수 있고, 배 쪽에는 이제 복직근, 어, 어, 가슴 위쪽에는 이제 대흉근 이런 게 확인될 수가 있죠. 그리고 팔뚝 쪽에는 이제 완요골근 이런 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 쪽으로 와서 허벅지 쪽에 봉공근, 대퇴사두근 이런 걸 어, 근육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근육들 신체 우리 모든 근육들 아주 작은 근육이든 큰 근육이든 전부 이름이 있다고 이름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무릎 아래쪽에 전경골근 이런 근육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승모근, 그리고 어깨 뒤쪽에 삼각근, 그리고 상완 이두근 뒤쪽에 어, 팔을 펴주는 근육, 상완 삼두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하면은 팔 뒤쪽에 발달을 시킬 수 있는 근육이 바로 이 상완 삼두근이 되겠죠. 자, 다음에 몸통 뒤쪽에 광배근 이런 게 있죠. 자, 그 다리 엉덩이 뒤쪽에 대전근, 다음에 다리 뒤쪽 허벅지 뒤쪽에 반막양근, 반건양근, 대퇴이두근 이런 근육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의 큰 근육, 이것을 이제 비복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종골건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두부 머리 쪽을 한번 보면은 이제 표정근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 얼굴 표정과 관련된 근육들이죠. 그래서 안면의 천층, 눈, 코, 입 주위에 있고 이들을 개폐한다. 눈을 떴다 감았다 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안면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자, 그래서 안윤근은 이제 눈 주위에 있게 되겠습니다. 안윤근. 이마 쪽에는 전두근, 다음에 구륜근, 입 주변에 있는 근육을 우리가 구륜근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협근, 협근은 다른 표정근보다 심부에 있고 협부를 만드는 넓고 평평한 근육으로 젖을 빨거나 나팔을 불 때처럼 어, 뺨을 긴장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근육이 되겠죠. 협근. 다음에 기타, 소근, 대협골근, 소협골근, 국악하재근, 후두전두근 이런 것들을 이제 두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저작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근은 우리가 하악골에 정지하는 네 개의 근육을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지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 끝난다 그 한쪽 부착 부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악골에 부착된 어, 네 개의 근육을 이야기하는데 턱을 다물거나 치아를 꽉 물어 저작 운동을 한다. 그리고 3차 신경, 제3지 하악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돼 있죠. 그래서 3차 신경은 이제 세 개의 가지가 있는데 어, 하나는 이제 그 눈 쪽으로 가고 눈, 그리고 두 번째는 상악 쪽으로 가고
세 번째는 이제 하악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하악 쪽으로 가는 그 3차 신경의 분지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저작근에는 이제 네 가지 근육이 있는데 먼저 측두근, 측두근은 이제 템포라리스 머슬이라고 하는데 측두골의 측면과 하악골의 근돌기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두골의 측면에서 오리진해서 하악골 근돌기, 하악골은 이제 우리가 만디블이라 그러죠. 만디블, 이 만디블의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근돌기에 정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근, 마세터 머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협골궁, 어, 지금 이 아래쪽 그림에서 이제 협골궁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협골궁에서 오리진해서 기시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을 이제 기시라 그러죠. 그래서 오리진해서 하악각 이 하악골의 이 끝나는 이 앵각 이 부분을 이제 하악각이라 그러는데 하악각 이 하악각의 외측면에 정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교근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내측 익돌근 미디알 테리고이드 머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접평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뇌가 있으면은 이 위쪽 뇌 안에는 이제 브레인이 들어있죠. 브레인이 들어있는데 브레인의 바닥 쪽을 받쳐주는 그런 골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접평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페노이드 본이라고 하는데 이 본의 익상돌기 테리고이드 프로세스에서 오리진 기시해서 하악각의 내측에 정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측 익돌근은 지금 여기 이 부분에 해당이 되죠. 내측 익돌근. 그래서 이 하악골 안쪽에 정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외측 익돌근, 라테랄 테리고이드 머슬인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평골의 익상돌기에서 오리진해서 하악돌기의 관절돌기에 정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악골은 지금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이제 좀 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외측 익돌근은 하악골의 관절돌기 콘딜라 프로세스에 정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악을 앞으로 내밀거나 좌우로 움직일 때 이 근육이 사용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이제 그 저작근, 저작과 관련된 네 가지 근육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네 가지 근육이 있는데 템포랄리스, 측두근이죠. 측두골이 있고 여기 교근, 마세터머슬 표시가 있고 다음에 내측 익돌근 이게 이제 미디알 테리고이드 머슬이 되고 어, 외측 익돌근 라테랄 테리고이드 머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템포랄리스 머슬은 이제 측두골의 이제 측면과 어, 이 만디블 지금 여기 만디블이 있는데 이 만디블의 그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근돌기와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근돌기. 자, 그래서 지금 이 만디블의 근돌기와 이제 측두골, 측두골의 측면, 외측 측면이 이제를 연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근육이 이제 템포라리스 머슬, 측두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세터 머슬, 마세터 머슬은 이제 협골궁
협골궁이 지금 여기 어디쯤 있겠죠? 자, 지금 이 부분 안 보이는데 이 부분 어디 하고 자, 요 왼쪽 그림에서는 이제 이것이 이제 협골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협골궁과 지금 만디불의 그 이제 이 끝나는 지점 이것이 이제 하악각이 되는데 이 하악골의 하악각의 외쪽 바깥쪽 측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서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작근 중에 내측 익돌근 트리고이드 머슬인데 이것은 이 그 이제 이 두개골이 있으면은 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뇌 바닥 쪽에 을 형성해주는 그런 받쳐주는 그런 뼈들이 있는데 그 뼈 중에서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어, 이 부분이 이제 스페노이드 본이 되겠습니다. 접평골이라고 그러죠. 접평골의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이게 이제 익상돌기라고 그랬죠. 접평골의 익상돌기, 접평골. 그래서 접평골의 익상돌기가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평골의 익상돌기와 하악각, 하악각의 내측이 되는 거죠. 내측이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 근육이 되겠습니다. 하악각의 외측면, 바깥쪽 측면과 협골궁을 연결하는 건 이제 마세터 머슬이고, 다음에 이제 그 요건 이제 미디알은 내측 익돌근이고 외측 익돌근이 있죠. 그래서 외측 익돌근은 이제 이 라테랄 테르고이드 머슬인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저평골의 익상돌기 이 부분하고 부착 부위는 좀 다르겠지만 같은 뼈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근육은 이제 그 하악골의 이 콘딜라 프로세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이 만디블 그림에서 뼈 그림에서 보면은 이 콘딜라 프로세스 이것을 우리가 관절 돌기라고 그런다 그랬죠. 관절 돌기.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제 아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악골의 관절 돌기와 저평골의 익상 돌기를 이제 가를 연결시켜주는 근육, 어, 이제 근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근육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씹거나 할 때 이제 사용되는 거죠. 노래를 부르거나 할 때, 이제 구강 그 하악을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목의 운동과 관련된 어, 근육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근육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어, 경부에 있는 근육들이죠. 자, 그래서 천경근, 천경근에는 우리가 흉쇄유돌근, 광경근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흉쇄유돌근 그리고 어, 지금 광경근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흉쇄유돌근 이렇게 목에 길다랗게 있는 이런 근육이죠. 목을 통틀어서 자 그래서 턱을 앞으로 내밀거나 흉쇄유돌근의 기능은 턱을 앞으로 내밀거나 머리를 옆으로 돌린
데 사용하는 근육이고 부신경의 지배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경근. 전경근에는 우리가 설골 상근근 그리고 설골 하근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골 상근근은 하골이 고정되었을 때 설골을 끌어올려 연화 운동에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골이 고정되었을 때 하골을 내려 개구 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악이복근, 경골설골근, 악설골근, 이설골근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골상근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보면은 어, 악이복근 지금 이제 악이복근이 여기하고 여기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이복근 다음에 경돌설골근 이 부분하고 그리고 어, 악설골근 이 부분 그리고 이설골근 이 부분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 지금 연화운동 그리고 설골이 고정됐을 때 하골을 내리는 개구 운동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설골 하근군에 해당되는 근육을 한번 보면은 설골 하근군은 설골 상근과 함께 연화 개구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이 되는데 흉골설골근 자, 이 그림에서 이제 흉골설골근 이 부분 그리고 견갑설골근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근육 견갑설골근 그다음에 흉골갑상근 지금 이 그림에서 이 흉골갑상근 그리고 갑상설골 갑상설골근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경근에서 설골 상근근, 설골 하근근은 연화 운동과 개구 운동에 입을 벌리는 운동에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후경근, 후경근은 경추의 전면과 측면에 위치하는 근육인데 외측 추돌근, 어, 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외측 추돌근, 전추골근 이런 것이 이제 이 근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후경근. 자, 그래서 경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천경근, 전경근, 후경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그룹 근육 개별적인 근육을 이제 어떤 그룹핑하는 그런 의미고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이제 근육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러한 지금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을 이제 그룹핑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근육들 경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몸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육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견갑골과 상완을 움직이는 근육이 이제 천배근근이라고 하는데 천배근근에 속하는 근육은 이제 승모근 여기 승모근 우리가 어깨 주무를 때 이제 여기 많이 주무르게 되죠. 승모근 다음에 어, 광배근 몸통 쪽에 이 광배근 그리고 견갑거근
견갑을 들어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견갑 거근, 다음에 대능형군, 소능형군, 여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천배근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견갑골과 상완, 어, 우리가 팔의 위쪽 부분, 어, 를 움직이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완이 되는 거죠. 견갑골과 상완을 움직여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척추를 기립시키는 심배근군을 한번 보면은 상후거근, 다음에 하후거근, 다음에 판상근, 어, 이런 근육들이 이제 척추 주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몸통, 그 심부 쪽에, 몸통의 심부 쪽에서 척추에 붙어서 우리 척추를 기립시켜 주는데 사용되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흉부의 근육을 한번 보면은 골격과 함께 흉벽을 구성하며 상지 운동, 호흡 운동에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흉근에 해당되는 대흉근, 소흉근이 있는데 우리가 가슴 쪽에 대흉근들이 있고 또 그 대흉근 안쪽에 소흉근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대흉근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면은 그 안쪽에서 이제 소흉근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심흉근, 심흉근에는 우리가 내늑강근, 외늑강근, 이제 내늑강근 이런 거를 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늑간, 갈비뼈 우리 사이사이에 이제 늑골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외늑강근, 내늑강근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외늑강근은 이제 흡식, 숨을 들이쉬게 되면은 때 이 근육이 수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늑강근은 숨을 내쉴 때, 호식할 때 이제 그 근육이 수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늑골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치 블라인드처럼 이렇게 있는데 외늑강근은 이제 그 이쪽 그 늑골 뒤쪽과 그 아래쪽 늑골의 앞쪽,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어, 여기가 이제 체표면 쪽이고 여기가 이제 심부 쪽이라고 한다면은 그 외늑강근은 위쪽 늑골의 뒤쪽과 아래쪽 늑골의 바깥쪽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이것이 수축되면은 이 늑골이 이렇게 블라인드가 열리는 식으로 어, 이렇게 열려주게 돼서 그 심부의 공간이 더 확장되게 됩니다. 이 내늑강근은 이제 호식, 숨을 내쉬게 되면은 이제 내쉴 때 수축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위쪽 늑골의 어, 바깥쪽하고 아래쪽 늑골의 뒤쪽을 연결시켜 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여기에 외늑강근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외늑강근. 그래서 늑골 사이사이에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어, 내늑강근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외늑강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흡식 때 블라인드가 열리는 식으로 그 늑골이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 심부 쪽에 그 흉곽,
이 심부긴 한데 이쪽에 이제 흉곽이 되는 거죠. 그 흉곽 안쪽에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이제 호식대 내늑강근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블라인드가 닫히는 식으로 해서 그 흉곽의 공간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심흉근이 우리 호흡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 흉곽의 아래쪽을 형성하는 그 근육이 이제 호흡과 관련된 근육이 이제 횡격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우리가 횡격막이 지금 이게 이제 횡격막이죠. 횡격막. 자, 숨을 들이쉬면은 이제 이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이 흉곽의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숨을 내쉬게 될 때는 횡격막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흉곽의 공간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흡기와 호기 때 이 횡격막이 흡기 때는 내려가고 수축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원래대로 돌아가면은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숨을 내쉴 때. 그래서 이제 호흡과 상당히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 이제 그림에 보면은 이제 B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은 횡격막이 내려가고 숨을 뱉으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흉부의 근육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흉부의 근육은 호흡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상지의 근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는 이제 먼저 상지대, 그 상지, 팔을 이제 지지해주는 그런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삼각근이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어깨 쪽에 이제 이것이 이제 삼각근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상완의 근육, 상완의 근육은 이제 팔을 굽혀주는 근육, 그리고 팔을 펴는 때 사용하는 근육. 그래서 상완 이두근 여기 있고, 다음에 오회완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안쪽에 있고, 다음에 이제 상완근이 있는데, 상완근은 지금 여기에는 잘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완근도 역시 팔을 굽혀줄 때 쓰는데, 이 아래쪽 그 뼈인 이제 그 울나 쪽, 이제 요 팔 쪽에 우리가 요골, 척골이 있다 그랬죠. 요골하고 척골. 그래서 울나 쪽과 이 휴머러스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어, 에, 어, 서로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근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상완근이 되겠습니다. 상완근. 그래서 상완근 주로 쓰는 건 이제 상완 이두근 그리고 어, 오회완근 이것이 이제 팔을 굽힐 때 사용되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자, 신근은 이제 팔을 펼 때 사용되는 근육이니까 뒤쪽에서 봐야 되겠죠. 자, 이 왼쪽 그림은 이제 전면에서 본 거고 B는 후면에서 본 거죠. 그래서 뒤쪽에 이제 상완 삼두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전완의 근육, 전완 그 마찬가지로 굽혀주는 근육, 신근, 펴주는 근육이 있겠는데 굽힐 때 사용하는 근육, 이제 여기 원회완근, 요측 수근굴근, 그리고 장장근, 그리고 척측 수근굴근, 척측 수근
굵은 이런 근육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근육들이 전완의 굵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근에 해당되는 것은 완요근근, 어, 장 그리고 단 요측 수근신근, 다음에 지신근, 그리고 척측 수근신근, 다음에 회외근, 지금 여기에 보이는 팔 뒤쪽에서 보이는 요 근육이 후면에서 볼 수 있는 근육이 이 전완의 신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지의 근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대, 이 다리를 부착시켜주는 그런 근육이 되겠죠. 그래서 하지대 근육,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내관골근, 외관골근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어, 대요근, 장골근, 소요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 내관 내관골근이 되고, 다음에 요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외관골근은 우리가 중둔근, 대둔근, 그러니까 엉덩이 쪽에 근육이 되는 거죠. 바깥쪽 표면에 있는 둔근, 엉덩이 근육, 그리고 그 안쪽에 소둔근, 이상근, 쌍자근, 대퇴방향근, 뇌폐쇄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외관골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에 대퇴근육, 허벅지 근육에서 보면은 이제 앞쪽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봉근근, 어, 기타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여러 근육들이 있고, 다음에 이제 하퇴 근육을 한번 보면은 앞쪽에서는 전경골근, 장지신근, 상신근 지대, 하신근 지대, 이런 게 이제 하퇴 근육. 또 후면에서는 이런 비복근, 종아리, 종아리 아래쪽 옆에 가자미근, 그리고 아킬레스건, 종골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신체 각 부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지금 이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근육과 관련된 어떤 특징인 그 반사, 리플렉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사에는 우리가 신장 반사, 그리고 굴곡 반사가 있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먼저 신장 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장 반사라는 것은 근육이 급속도로 신전된, 늘어나게 되면은 근육이 수축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팔을 이런 상태로 오른쪽 그림에서 팔을 이렇게 있는데 이 손 위에다가 무거운 쇠공을 갑자기 이렇게 올려놨다라고 가정하면은 이게 그 중력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신장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신장이 일어나면은 그 팔 상완 쪽에 이 근육이 늘어나게 되죠. 스트레치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 근육 안에는 우리가 금방추라고 하는 그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금방추가 마찬가지로 어, 늘어나게 되죠. 자, 이 금방추가 늘어나게 되면 금방추와 연결된 구심성 신경 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심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심성이라는 거는 어, 어, 이 중추신경계 쪽으로, 즉 척수나 뇌 쪽으로 가는 그런 정보가 되는 건데,
이 구심성 신경섬유가 있는데 이 신경섬유가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 그 섬유 중에서 원 A 섬유라는 게 있는데 이 원 A 섬유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원 A 섬유는 이제 척수 쪽으로 정보를 보내서 척수에 우리가 그 이 벤트랄 혼 이쪽을 우리가 이제 그 척수의 이 아래쪽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벤트랄 혼이라고 그럽니다. 벤트랄 혼 후각이라고 그러죠. 후각.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운동 뉴런이 있는 거죠. 알파 운동 뉴런이 있는데 이 운동 뉴런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운동 뉴런은 어 이제 원심성 신경 섬유가 원심성 그런 신경 섬유를 통해서 이건 이제 A 알파 섬유가 되는데 이 섬유를 통해서 이 늘어났던 이 근육을 다시 수축을 시키게 되는 거죠. 빠르게. 자, 그래서 이 신장에 의해서 금방추가 활성화되고 그 금방추에 어, 접해 있는 구심성 신경섬유를 통해서 어, 후각에 있는 운동 뉴런을 자극하고 운동 뉴런은 다시 원심성 그 자극을 이 늘어났던 그 근육에다가 자극을 줘서 그 근육이 다시 수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신장했지만 바로 이렇게 수축 팔을 다시 굽히게 되는 그런 이제 반사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신장 반사 어, 이게 이제 신장 반사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과정이 되겠고 우리가 하악장 반사, 슬개건 반사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장 반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악장 반사는 우리가 아래턱이 어, 우리가 과도하게 입을 벌렸을 때 그 근육이 이제 그 구강에 어, 그 저작근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데 그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또 하악장 반사가 일어나서 입을 다시 다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악장 반사고 슬개건 반사는 이 다리 쪽에서 일어나죠. 무릎 쪽에서. 자, 이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가 슬개골이 바로 이 무릎에 있는 이 뼈죠. 이 뼈는 그 건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위쪽에 신근과 아래쪽에 또 건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요 건을 두드리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 대퇴부 쪽에 있는 이 신근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신근 안쪽에 있던 금방추가 활성화돼서 이 1A 섬유를 통해서 구심성 정보가 이 운동 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그 정보는 이제 한쪽으로는 그 흥분성 신, 그 자극을 주는데 이것은 이제 신근과 관련된 운동 뉴런을 활성화 그 흥분성 신경을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신근과 관련된 운동 뉴런은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신근을 다시 수축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한쪽으로는 억제성 계제 뉴런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 억제성 계제 뉴런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이 억제성 계제 뉴런은 굵은의 굵은을 수축시키는 운동 뉴런을 억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대쪽에 그, 그, 그 다리를 굽히게 해주는 그 굵은은 어, 이제 그 수축이 억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두드림 현상에 의해서 바로 그 발을 펴게 해주는, 심근은 수축시키고 굴근의 수축은 억제하게 되니까 발이 앞쪽으로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펴지는 그런 반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슬개건 반사라고 부르는 거죠. 다음은 이제 굴곡 반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굴곡 반사는 사지의 한쪽에 통증을 유발하는 강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반대쪽 사지의 회피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동물이든 사람이든 한쪽 발에 뭔가 뾰족한 것에 찔렸을 때, 그 밟았을 때 거기에 통증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통증 자극은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A 델타 섬유로 전달이 됩니다. A 델타 섬유를 이용해서 척수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 찔, 그 통증이 있었던 그 발 쪽에 해당되는 척수에서는 어, 이제 흥분성 뉴런, 이 흥분성 파란색이 이제 흥분성 뉴런인데, 흥분성 뉴런과 또 이 억제성 뉴런이 동시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이 흥분성 뉴런은 굴근과 연결된 그 운동 뉴런을 활성화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것도 운동 뉴런인데, 운동 뉴런, 어, 운동 뉴런 중에서 굴근과 연결된 운동 뉴런은 활성화가 되고, 신근과 연결된 운동 뉴런은 이제 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자극이 가해졌던 발은 이제 굴근은 수축하고 신근은 억제가 되니까 발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을 들게 되는 거고, 어, 반대로 이제 반대쪽으로도 이제 어, 자극을 보내는데, 자, 이때는 이제 흥분성 뉴런은 지금 이 파란색이 흥분성 뉴런이죠. 그래서 이 흥분성 뉴런들은 이제 신근과 연결이 되고, 요 억제성 뉴런은 굴근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근은 수축이 되고, 수축, 그리고 굴근은 수축이 안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쪽 발은 신근이 수축이 되니까 발을 이렇게 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쪽 발에 통증이 있으면은 그 통증이 발생한 발은 들고, 대신에 반대쪽 발은 바닥을 디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디딘다는 것은 신근이 수축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굴곡 반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굴곡 반사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그 말하자면 굵은 반사와 교차성 신전 반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증이 가해진 곳은 말하자면 통증이 어, 있는 발은 굵은 반사가 일어나고, 그 반대쪽은 이제 교차성 신전 반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그 굴곡 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통증이 가해진 발이 이제 굽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 회피 운동, 통증이 가해진 발에서 일어나는 그 회피 운동, 그것이 이제 굴곡 반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체 각 부분의 여러 가지 그
골격근들을 이제 수축을 시켜서 어떤 특정한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골격근 근육을 수축하게 되는데, 골격근을 개별적인 근육을 실제 수축시켜 주는 거는 이 척수나 뇌간에 있는 운동 뉴런이 되겠죠. 그런데 이 운동 뉴런이 이제 어떤 운동 뉴런이 그 활성화가 돼서 어떤 근육을 수축을 할 건지는 이제 대뇌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척수나 뇌간의 운동 뉴런으로 이제 정보를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대뇌 피질의 1차 운동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뇌 피질의 1차 운동 영역에 있는 그 대뇌 피질 신경세포, 대뇌 피질에 있는 어, 대뇌 피질의 1차 운동 영역에 있는 뇌세포가 그 활성화되면은 그 정보가 피질 척수로를 따라서 그 척수나 뇌간에 있는 운동 뉴런, 특정한 그 운동 뉴런을 이제 활성화돼서 그 운동 뉴런에 연결된 근육을 이제 수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뇌 피질의 1차 운동 영역을 조절하는 그 세포들은 어, 대뇌 피질에 있거나 대뇌 기저핵에 있거나 손의 외측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뇌 피질에서 이제 우리가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혹은 어, 이제 내가 지금 어떤 팔을 들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팔을 들어야 하는 그 것과 관련된 그 생각, 그 의식이 이제 발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의식이 이제 발생이 이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뇌 피질의 그 1차 운동 영역에 있는 뉴런들을 적절하게 그 조절해서 특정 운동을 적절하게 그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이 대뇌 기저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근육 수축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대뇌 기저핵에 의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어떤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 대뇌 기저핵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의 외측부가 있는데, 이 손에는 우리가 학습된 어떤 운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탄다든가 어떤 스케이트를 탄다든가 스키를 탄다든가 할 때 우리가 어떤 연습에 의해서 그 학습을 하게 되죠. 운동을. 그러면 이제 그 학습된 그 운동, 그 어떤 운동의 학습이 된 그 정보가 이 손해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이런 그 대뇌 피질은 이 주가 되지만 대뇌 기저핵이라든가 이 손의 외측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이 대뇌 피질로 대뇌 피질의 1차 운동 영역에다가 정보를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운동이 이제 우리가 수위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위 운동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의식적인 운동과 연관된 의식적인 운동을 우리가 수위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뇌 피질의 1차 운동 영역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뇌는 좌뇌 우뇌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인 거죠. 뒤쪽. 그래서 후두, 전두, 전두 영역이 있고 근데 어,
그 뇌를 가로지르는 이런 커다란 이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홈이 있는데 그 홈 앞쪽에 우리가 운동 영역, 1차 운동 영역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뇌라든가 대뇌 기저핵, 그리고 손의 외축부 각종 정보가 이제 이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이 부분에 있는 특정한 대뇌 피질의 그 세포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그 정보가 어, 피질 촉수를 따라서 촉수나 뇌간의 운동 뉴런을 활성화해서 특정한 근육이 이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운동 영역에 있는 이 어, 뉴런들을 우리가 이제 어, 한번 살펴보면은 어, 지금 이제 이 1차 운동 영역에 있는 이 오른쪽 그림은 1차 운동 영역의 그 뇌 피질, 뇌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뇌가 이렇게 있는데 어, 이제 여기 보면 발가락, 발목과 관련된 운동 그 신경세포는 여기 이 정도 차지하고 손 운동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마, 얼굴, 뭐 저작, 삼킴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밀한 운동과 관련해서는 좀 더 대뇌 피질 이 부분에 더 많은 그 뇌세포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손과 관련된 뇌 영역은 이만큼 차지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어, 엉덩이 되게 조금이죠. 엉덩이, 몸통의 운동과 관련된 부분은 되게 조금 있죠. 자, 그래서 손하고 예를 들어서 몸통과 비교를 해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뇌세포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손은 훨씬 더 크게 그려야 되는 거고 더 많은 그 뇌세포가 이 손운동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얼굴 사람에 있어서는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어, 발성 이런 부분이 또 뇌세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이라든가 다리, 몸통은 상당히 적은 그 뇌세포가 관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1차 운동 영역에 해당되는 그 특정한 그 뇌세포가 이제 척수나 그 뇌간의 그 운동 뉴런을 활성화해서 특정한 근육들을 이제 활성화해서 그 근육을 수축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1차 운동 영역에 있는 이제 뇌세포가 이제 우리가 그 골격근의 우리 근육 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그러한 운동들을 조절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대뇌 기저핵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뇌 기저핵에 손상이 있게 되면 우리가 파킨슨 병이라는 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이렇게 손발이 떨린다라든가 어, 그리고 보면은 관절을 펴라고 하면 근육에 저항이 있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상당히 힘들게 되고 어떤 특정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운동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 운동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 대뇌 기저핵의 손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킨슨 병의 환자에 있어서 이러한 그
운동 장애를 이제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근육의 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근전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전도라는 것은 이제 특정 근육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위치를 하고 이 전극을 어떤 측정 장치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그, 그 근육이 수축했을 때 이런 그 어, 정기적인 반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수축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 그 정기적인 활성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교근에다가 교근이 이제 수축됐을 경우에 이런 이제 모양이나 그 어, 반응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악이복근 또 이렇게 전극을 연결하게 되면은 어떤 반응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그 입을 다물거나 입을 벌리거나 개구 펴거나 입을 벌리거나 입을 다물 때 그리고 우리가 입을 꽉 깨물 때 어떤 교합할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위에 그 상악의 치아와 아래턱의 치아가 이제 정확하게 교합해서 어, 될 때, 그때 이 근육의 어떤 수축을 우리가 실제 어떤 근육이 수축을 하는지 이것을 이 근전도를 통해서 어, 어, 실제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근육 근개, 머스큘러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